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모 상담의 김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데요. 2000선을 찍었다가 현재는 199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베스트모 상담에서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가지고 계신 종목이랑 또 매수가, 비중, 또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상담을 좀 더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또 YG 인베스트의 심기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자부터 풀어볼 텐데요. 006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LG화학이고요. 매수가가 39만 원, 비중은 40%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화학주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지금 3% 넘게 상승하면서 29만 3,500원인데요. 하창모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예, 일단 뭐 오늘 반등폭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그런 욕심이 좀 납니다만은 저는 한 템포 더 기다리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뭐 신규 매수 가담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28만 원 밑에서는 한번 사볼 만한데 일단은 뭐 매수가가 좀 높고 또 어떻게 속칭 저희가 물타기 전략으로 들어갈 때는 상당히 더 가장 유리한 가격에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도 기관들 특히나 기관 쪽에서 보니까 기금이라든지 투신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 계정도 있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 LG화학을 보고 5월 달에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화학주들이 실제적으로 작년 2010년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ELS 물량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LG화학은 시장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ELS 손절 낙인 가격이 25만 원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5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ELS 펀드 쪽에서 대규모 손절성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내려왔을 땐 주가가 뭐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돌았었는데 일단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 지난 월요일이 될 것 같네요. 장중한테 27만 원까지 내려갔던 그 흐름 자체가 약간은 그런 방어세가 좀 들어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낙폭 가대라든지 그리고 일단 물량에 대한 수급 우위가 조금 기술적 반등을 가져왔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 자체가 워낙 좋고 항상 누차드리듯이 지금 대차 잔고라든지 쇼커버링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바로 화학 섹터입니다. 워낙 이제 매도세도 많았고요. 낙폭도 심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뭐 LG화학은 2000년 배터리 분사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남아있고요. 화학업종 사실 아직까지 조금 더 불안하지 않나 싶은데 그간 중국의 경기 지표가 조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순환 반등이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투자 전략표를 봤을 때는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8만 원 밴드 밑에서만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지금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까까지 목표가를 정해야 매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화학주에 대해서 목표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조금 한 박자만 더 쉬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학주 접근하실 때도 한 박자 관망하는 자세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무료 문자 번호 한 번 더 고지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294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써니전자. 매수가가 4,000원인데 비중이 걱정입니다. 100%인데요. 손절해야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많이 쳤습니다. 곡선이 참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손해보고 계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손절해야 될까요? 심기환 대표님 한번 풀어주시죠. 네, 우선 뭐 써니전자 차트 흐름 상당히 좀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역시나 선거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이 가능했다라고 먼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써니전자 대표이사가 안철수 연구소에 재직했었다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안철수 원장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 뭐 몇백 원대 주가가 뭐 4,000원대 넘는 상승 흐름 보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물 관련주들이 5월 한 달 동안은 좀 지지부진한 양상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써니전자 측에서도 왜 자기네 회사가 이 안철수 연구소, 안철수 원장 관련주로 묶이는지에 대해서 통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인물 관련주로서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은 작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증시 특히나 이 선거 관련주들이 뭐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급등 가능성은 높겠지만은 확률적으로 우선은 좀 자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사시자마자 손절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 관련주 이전에 어느 정도 실적 악화 우려감 나오고 있고 경쟁 심화 우려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펀더멘탈 측면, 최근에 이 선거 관련주로서 묶였던 종목군 중에서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종목군들은 재차 상승 흐름을 보였다는 점, 써니전자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자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뭐 오늘장 7.3%대 급락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철수 원장 관련주, 안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 대부분 급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락세가 단순히 재차 반등을 위한 어느 정도 급락세인지 무조건 확인이 안 되는 시점인 만큼 자르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비중이 역시나 100%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3,500원대 이탈 시에는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 지금은 부분 매도, 그리고 3,500원 이탈 시에는 전략 손절하시는 전략 꼭 지키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비중을 줄여서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5943번님이 보내주셨고, 종목은 디웍스 글로벌.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디웍스 글로벌은 현재 1.6% 빠지면서 1220원 선인데요. 하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신기한 회사입니다. 네. 오늘 사실 어저께 지난 4월 30일 날 코스닥이 59개 종목에 대해서 투자 환기 종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뭐 투자 환기 종목이란 건 이제 어느 정도 재무 상태라든지 실적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해서 투자가분들한테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오 이렇게 경고가 나오는데,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관리 종목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정자라든지 BW 발행 이런 게 좀 제한됩니다.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악재인데, 디웍스 글로벌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의 흐름 자체가 좀 이어간다 보겠습니다. 제가 왜 좀 재미난 회사라 그랬냐면은, 원래 이는 이제 가방이라든지 신발, 도소매 업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특징적인 것은 최근 3년 동안 대표이사가 벌써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어떤 코스닥이나 개별 기업들이 3년 내에 대표이사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종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였죠. 왜 어떤 작업이냐면은 실적이 딱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대표이사를 교체를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최근에도 보니까 작년 말에도 10억 원 이상의 BW 발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BW라는 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인데 워런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대표이사도 바꾸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통 가장 안 좋은 내용인데 주가는 상반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회사 본질 가치보다는 어떤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는 그냥 어떤 수급에 의한 흐름 자체가 디웍스 글로벌의 주가를 좀 핸들링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은 내부 정보가 없으면 매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라는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년 연속 적자, 그리고 대표이사가 3명 바뀌었다. 요거 자체는 어쨌든 간에 회사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 회사 조금 모멘텀이 있는 것이 자회사 디웍스 프라이저가 있는데, 이 자회사 디웍스 프라이저에서 에이즈 진단 키트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왔던 것이 과거 데이터에 조금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 부분 정도만 조금 점수를 주겠고요.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상당히 뭐 워낙 그 작년 말에도 감자를 단행하고 주가도 워낙 좀 싸기 때문에 투자 전략 세우기 상당히 애매합니다. 차트 보기도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한 1,100원 전후에서만 좀 매수를 해주시고요. 손절 라인은 확실히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1,000원 정도 그냥 짧게 손절 지켜주고, 어느 정도 또 흐름 올라갔을 때도 약간 단발성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는 주식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종목은 대림산업, 매수가가 11만 8천 원, 비중은 40%인데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우디 수지 소식이 있으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3%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풍림산업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건설주 영향이 조금 미미한데요. 대림산업 어떻게 보십니까? 심기훈 대표님. 네, 우선은 뭐 건설업종 최근에 4월달 상당히 좀 힘든 그런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은 5월 들어서 딱 지금 시점 중동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데,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GS 건설과 마찬가지로 사우디에서 대규모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동발 훈풍에 따른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 중동발 이슈가 나왔다, 수주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낙폭화되어 있다는 반등 강도는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업종 그동안
2012년도 연초만 하더라도 기대감 상당히 높았었는데 1분기가 지난해 시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무조건적으로 2012년도,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주 증가 기대감이 무조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분위기 다시 한번 연초와 같은 기대감이 조금 작용해준다고 한다면은 연초와 같은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상승 가도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역시나 대형주 중심으로의 포트 비중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림건설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건설업종 단기적인 입장 우선 홀딩 전략 가능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대림산업의 입장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3.3%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현재 시점 108,5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세가 나왔고 오늘장 그래도 다시 한번 양봉의 형태 보였는데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장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음봉의 형태에 있어서 양봉 하나 나오고 그 다음날 계속적으로 좀 매도 거래량이 더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사실 오늘장은 지금 이러한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상승세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일장이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내일장도 조금은 상승 탄력도가 높아지면서 시가보다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은 높아지는 그런 그 가격대를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끌고 가셔갖고 약 12만 5천 원대까지 갖고 가시는 전략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패턴이 좀 똑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10만 2천 원씩 이탈 시에 매도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오늘 지금 당장 매매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내일장 특히나 한 12시 이후에 흐름을 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건설업 쪽은 단기적으로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종목은 일신석재고요. 네, 매수가는 1,700원, 비중이 30%신데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하창문 팀장님이 받아주시죠. 예, 전망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석재회사인데 사실 이 모기업이 빵빵하죠. 뭐 어딘지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통일교 재단입니다. 국내 뭐 통일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여의도에도 크게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기준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죠. 일신석재가 사실 4월 한 중순 정도에 1,700원까지 올라갈 때도 여수 엑스포 관련주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많이 준비를 했고 5월 12일부터 한 8월 12일까지 3개월 정도 여수에서 열리게 되겠죠. 이게 이제 뭐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뭐 다른 내용보다도 일신석재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통일교 재단 쪽에서 여수 쪽에 큰 관광단지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요번에 일신석재가 요번에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작년 한 4월 정도에 2,700원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때는 또 왜 갔냐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또 갔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박람회 이런 갈 때 어떤 그 특수한 뭐 여수도 마찬가지고 평창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통일교 재단의 어떤 그런 메리트가 일신석재에 대해서 좀 매겨 붙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회사만 놓고 보면요. 이 회사는 제가 너무 혹평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500원짜리가 자기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준 EPS라 그러죠. 수당 이익이 한 1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펄을 아무리 높게 줘도 한 500원이 적정한데 아까 말씀드린 듯이 어떤 그 든든한 후원 그룹 때문에 주가가 좀 등락이 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이라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왜 글쎄라는 표현을 들었냐면은 일단 뭐 여수 엑스포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은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2011년도 정도에 2011년도 정도 기억이 나네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할 때도 사실은 많이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또 내려왔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700원까지 올라온 거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만은 어느 이슈가 사그라들 때는 이 주식은 당분간 다시 한번 조금 확대해서 본다 그래도 한 1,500원, 1,200원 밴드 사이를 벗어나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적절하게 만약에 1,500원까지 반등이 약하다 그랬을 때는 뭐 급락은 안 할 것 같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자금이 과거 3월달처럼 잠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빠져나오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이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은 관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지고 계신 종목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지금 문자 주시면 저희가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032번님이 보내주셨고, 네, 종목은 아시아나항공, 매수가는 8,430원에
100% 비중 갖고 계십니다.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항공업계에 대한 전망도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은 뭐 항공업종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시기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행업종이라든가 뭐 문화 레저 관련 업종 상당히 좀 신고가 행진이라든가 모멘텀 상당히 좀 강한데 또 항공업종만이 주가 흐름상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 심화 우려가 뭐 저가 항공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유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한항공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실적 개선 기대감 여행객 수는 증가를 하지만은 그렇게 뜻깊은 실적 개선 기대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실적의 불투명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5월 첫 거래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장 흐름 놓고 보시면은 낙폭과대 종목군들 그래도 좀 빠르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공업종 역시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지금 가격대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상승 탄력도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 상승폭은 그래도 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는 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6,400원 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 그리고 반발 매수 5월 초에 유입된다라고 한다면은 약 한 7,000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다른 종목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45,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기초 반등 나오면 한 5만 원 아래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 항공업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놓고 전략을 짜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으로서 오를 시 좀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뭐 고유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 압력도 하락 압력도 조금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데 횡보하는 움직임 속에서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항공업종을 길게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반등 시 우선 매도하셔갖고 처리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업종 반등 시에 좀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7975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기아차 30% 가지고 계시고 69,900원에 들어오셨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기아차 요즘 운송업체 참 좋죠. 83,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젠 이익 보고 나오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하창범 팀장님 한번 풀어주시죠. 네, 기아차 사실 오늘 제가 보니까 모 증권사에서 또 역시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뭐 기아차 12만 원 목표가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목표가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기아차가 사실은 장중에 형성했던 84,800원은 작년도 4월 27일 날 형성했던 84,600원에 기아차 신고가보다 200원 더 갔던 거고요. 현대차도 지금 27만 원 정도 신고가에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 저 완성차 업체를 보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러고 뭐 수급도 기관들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또 내용 전망도 좋다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갖고 있을만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갖고 있을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뭐 항상 주식이라는 것이 좋다 그럴 때는 좋긴 한데 또 과연 그게 어느 정도 기술적 저항도 좀 있고 또 워낙 뜨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요 정도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 한 반 정도는 그냥 오늘 한번 정리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보겠습니다. 사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수급 보겠는데요. 뭐 어디 하나 보도 나쁠 건 없습니다.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 기관 다 사고 있고요. 우리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신다 그래도 이 차트는 오늘 음봉입니다만은 사실 작년 그 4월달 신고가를 기억할 필요는 없죠. 제가 이제 멘트상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림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은 뭐 시장 자체 지금 시장 탓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지금도 보면 매매 연속성이 오늘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기 때문에 갖고 계신 물량의 반 정도만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 또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남은 거 좀 가져가 주시고요. 설령 또 하나 조정이 왔을 때는 재매수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이 한 종목에 대한 어떤 장비표 전망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보유하신 물량의 반 정도는 정리하셨다가 또 좀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재매수 가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가지고 계신 물량을 조금 줄여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7003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108,000원에 30%
매수하셨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현재 3.48% 상승하면서 10만 4천 원 선인데요. 심기현 대표님이 한번 풀어주시죠. 네, 우선 뭐 현대 엘리베이터 사신 기간이 뭐 최근에 사셨는지 아니면 뭐 작년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지금 좀 매수가 대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 대한 저항 라인 상당히 좀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좀 반토막 가까이 그 급락세가 보였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그래도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엘리베이터 역시나 중국발 수주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자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중국의 초고층 건물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수주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나오고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태초라는 것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좀 초고층 건물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주를 했다라는 거 향후에 대한 수주 기대감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지금 시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수혜 종목으로서 분류가 돼준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상승 가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발 모멘텀 탄다라고 한다면은 약 12만 원대까지의 주가 상승 탄력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우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반등 강도 나왔을 때 확실한 이벤트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우선 손절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현대 엘리베이터 중국발 수혜 기대감으로 단기 상승성 노려보고 홀딩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엠텍비전 950원에 50%를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엠텍비전은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엠텍비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해서 급락 중인데요. 뭐 뉴로테크, 르네코 등 지금 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창모 팀장님이 한번 짚어주시죠. 예, 사실 그 엠텍 비전을 보고 있으면 사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오늘 굳이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뭐 640원까지 내려간 것도 마음이 아프다면은 이 회사는 원래 한 불과 5, 6년 전에만 해도 잘 나가던 회사입니다. 왜 잘 나가던 회사냐면 그때 주가가 또 뭐 물론 중간중간에 권리락이 있었습니다만 2만 원 이상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촉망받던 IT 기업이었습니다. 뭘 했냐면 반도체 설비, 카메라폰, 프로세서 쪽으로 했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개사가 계속 내려가냐면은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을 못한 겁니다. 피치폰 쪽이었어요. 지금 시장 자체는 스마트폰이 대세인데 이 엠텍비전은 기존의 피치폰 쪽에서 카메라판 모듈 쪽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쟁사에서도 뒤처지고 성장 동력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적도 적자가 났지 않나 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이 주식이 한때는 박근혜 관련주로 묶였었습니다.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성민 대표가 예전에 박근혜 싱크탱크에 포함됐었는데 그 흐름 자체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좀 시장에 묻혀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표이사도 바뀐 건 아닌데 회사 자체가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시장에서 아직 테마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엠텍비전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봤을 때는 사실 이 주식은 오늘 급락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좀 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환기 종목 상당히 안 좋은 내용이긴 맞습니다만 바로 뭐 상패로 간다든지 관리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심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한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회사는 대표이사 지분이 한 9%밖에 안 되고요. 기타 법인의 물량이 많습니다. 기타 법인의 물량이 많다는 거는 이 엠텍비전을 갖고 있는 그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하한가를 갖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보유를 한번 하십시오. 보유를 하시고요. 아마 제가 팔려고 해도 안 팠을 것 같아서 보유하라고 그럽니다. 보유하시고 좀 기다리시다 보면 아마 글쎄요. 어느까지 올라올지는 외부적인 변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엠텍비전이 보여왔던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는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은 최소한 지금 기준으로 5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이 정도에만 무게를 두고 신락했던 희망을 드리면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인내하시면서 보유하셔서 조금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유가에도 교통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주요 도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 하루 평균 교통량은 12,890대로 집계돼
전년에 12,733대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량 조사가 시작된 1955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하루 교통량은 금융위기였던 2008년 당시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교통량이 1.6%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전체 교통량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68.1%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 내수 경제가 활성화하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중국 경제 내수 활성화 가능할 것이란가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루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수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 수출이 중간재와 자본재에 편중됐기 때문으로 지난해 현재 중국 수출에서 중화학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수출품 중 가전제품과 승용차 등 내수 소비재 비중은 10%에 그쳤고 90%는 제3국 수출을 위한 중간재나 국내 고정 투자용 자본재가 차지했습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무역 규모 2조 달러 도약을 위해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정책위원회에서 2조 달러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동반 성장 정착을 위해 대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성과 공유제에 참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사회 공헌 활동도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현재현 경제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대외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의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당국자는 현지 시간 어제 북미 직접 대화에서 강제 수용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강제 수용소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은 대북 정책의 핵심 요소이며 북한이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는 것은 북미 관계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정보 상담 함께해 주신 두 분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또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